안녕하세요. 영어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영웅의 비타민, 수학의 진심인 수진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능어대 중3 파이널 모의고사 풀이하러 선생님 찾아왔는데요. 선생님은 항상 쿠키 영상 있는 거 아시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5점짜리 문항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자, 10번 문항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의 길이가 1a 루트인 직육면체가 있다. 직육면체 부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 이하의 실수 a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이었고요. 작년 능어대에 우리가 그 11번 문항 있죠. 5점짜리 fx의 범위를 주면서 x의 값들의 합을 구하러 했던 그 문제도 좀 이런 범위를 이용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런 5점짜리 문항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작년 25년 능어대 11번 문항과 좀 연계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여기에서 직육면체의 부피가 자연수 그리고 10 이하의 실수 a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배운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아직 까먹지 않으셨죠? 자, 민나비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민나비 곱하기 높이는요 루트 2a가 되겠죠. 그러면 이 루트 2a가 부피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루트 2a가 n이 돼야 된다. n은 자연수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예요? 10 이하의 실수 a라고 했습니다. a의 범위를 알려줬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누구는으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a는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는 루트 2분의 n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10 이하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 조금 식을 간단하게 n의 범위를 정리해 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n의 개수에 따라서 a의 개수도 정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a의 개수이기 때문에 n의 개수를 한번 정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n의 범위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n의 범위는 양변의 루트 2를 곱한 반대로 썼어요. 10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아까 n을 뭐로 설정했어요? n을 자연수로 설정을 했었죠. 그러면 누구보다 어때야 되겠어요? 그렇죠.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n의 범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는다면 그게 a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10루트 2가 대략 얼마일까요? 10을 루트 안으로 넣어주는 게 빠르겠죠? 그러면 10을 루트 안으로 넣어주면 200이 되죠. 그럼 200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습니까, 여러분? 196보다는 크고 225보다는 작죠? 그러면 14와 15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그럼 대략 14점 얼마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n의 값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거예요? 1과 14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1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14개가 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범위 나와 있을 때 절대 긴장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차근차근 주어진 범위를 이용을 해서 n의 범위를 뽑아내서 a의 개수까지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좀 클 때 개수 구하는 거 어려운 친구들 있죠. 그래서 그 개수 구하는 공식만 한번 좀 반복을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둘 다 등호 들어가 있을 때 그쵸? b에서 a를 빼주고 하나를 더해주시면 되죠.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쪽에만 등호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구합니까? 그쵸? 이번에는 b에서 a를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쵸? 마지막으로 등호가 안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쵸? b에서 a를 빼고 하나를 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가 좀 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손으로 세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 해주시면 편하게 개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4점짜리 문항이었고 그리고 5점짜리 문항으로 선생님이 출제했지만 어때요? 풀이가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그림은 넓이가 8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3번 접은 후 다시 펼쳐놓은 것이다. 이 색종이의 접힌 선을 따라 일부를 잘라내어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 보았다. 만들어진 다음 도형 중 둘레의 길이가 유리수로 나타나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 중요하겠죠. 자, 이 문제도 사실은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선생님 모의고사 너무 좋아하죠. 자, 그 이유는 중3 과정이 고1 과정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연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의고사 문제도 좀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 풀던 어떤 문제랑 비슷하면요. 자, 4글자 아는 사람 어떤 문제랑 비슷할까? 훨씬 더 복잡하고 친구들이 싫어하는 문제 있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기도 하고 누구랑 비슷하냐? 자, 칠교놀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칠교놀이랑 비슷합니다. 칠교놀이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 변의 길이 구해가지고 둘레 구하는 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내실 수 있고요. 이번 시험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정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을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한 변의 길이는 넓이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이의 양의 제곱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 그것만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변의 길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변의 길이 한번 구해보죠. 변의 길이는 넓이가 8이니까 양의 제곱근은 루트 8,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2루트 2가 됩니다. 그럼 반으로 접었어요. 반으로 접으면 2분의 1이니까 반은 루트 2 그리고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각선 부분 어떻게 될까요? 이 대각선 부분의 길이는 맞춘 친구들? 그렇죠. 2가 됩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 사용하시면 되죠? 2 더하기 2는 4. 4의 양의 제곱근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일정한 직각삼각형에서 비율이 존재하거든요. 아마 그 삼각비를 좀 배운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삼각비를 배운 친구들은 아실 텐데 모르는 친구들도 요거 하나쯤은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60도와 30도를 각으로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특정한 비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1대 1대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변의 길이가 10이면 빗변은 10루트 2가 되고 거꾸로 이 변의 길이가 10루트이면 이 변의 길이는 10이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는요.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이 비율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변의 길이를 구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3-2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2학년 2학기 때 뭐 배웠어요? 피타고라스 배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 기억나실 거예요. 3, 4, 5, 6, 8, 10, 92, 15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용해서도 배수를 해서 충분히 변의 길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변의 길이 구해놨는데 선생님이 좀 색깔을 이용해가지고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2인 변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분홍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인 변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 보기를 보시고 요 그림에서도 한번 색깔로 표시를 해보죠. 자, 둘레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루트 2인 변이 몇 개 있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2인 변이 8개가 있으니까 8루트 2의 둘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뭐예요? 이 친구 무리수죠? 그러면 얘는 탈락이다. 그죠? 우리는 뭐 찾는 거예요? 유리수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일단 빨간 부분부터 찾을게요. 자, 루트 2, 루트 2.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대각선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루트 2인 변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 자, 그 다음에 노란 색깔 2인 변이 몇 개? 2개.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4루트 2 플러스 4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친구도 뭐예요? 이 친구도 무리수가 됩니다. 탈락. 자, 세 번째. 자, 얘는 대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면 대각선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4개니까 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 계산하면 얼마? 8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유리수가 되는구나. 3번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이 나왔지만 4번, 5번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루트 2인변부터 찾자.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네요. 루트 2인변이 4개가 있다. 자, 그리고 2인변 하나, 둘. 자, 2인변이 2개가 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4루트 2 플러스 4가 되니까 이 친구는 뭐예요? 무리수가 되겠죠. 무리수가 된다. 자, 아니고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도 일단 루트 2인변부터 찾아보죠. 루트 2인변 하나, 둘. 2개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2인변 하나, 둘, 셋. 2인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2루트 2 더하기 6이 되죠. 그럼 이 친구도 뭐가 돼요?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락. 그래서 유리수가 되는 답은 3번 답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이 정말 말한 대로 7교놀이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 이용해서 변의 길이 구한 다음에 도형의 둘레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꼼꼼하게 실수만 안 하시면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다음 24번 문항입니다. 내 정수 ABCD에 대하여 식이 주어져 있고 인수분해가 됐을 때 A에서 B를 빼고 C를 더하고 D를 빼달라. 이 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5점짜리 문항이었고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4차, 2차 상수항이 나왔어요. 이러한 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실까요? 4글자. 아시는 분? 자, 이 식의 이름은요.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 겹칠복자를 썼어요. 겹칠복자를 써서 이 보기차식은요. x제곱을 치환했을 때 다시 2차식이 되는 식이에요. 2차식이 되는 식이다. 보기차식이란 x제곱을 치환했을 때 다시 2차식이 되는 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짝수항으로만, 짝수인, 차수인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또는 4차, 2차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식 모두 다 보기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차식을 이제 인수분해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너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유무로 따질 수 있어요. 인수분해 가능. 만약에 yes 가능하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x제곱을요 t로 치환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치환을 안 하고 바로 우리 기존의 2차식 x자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아시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인수분해가 우리가 아는 선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고1 때 좀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요.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좀 미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No!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2차항을 적절히 쪼개서 여러분들이 합차공식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자, A제곱 빼기 B제곱꼴에 합차공식을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진의 호흡으로 자, 우리가 예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예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자, 노후일 경우에 예제 문제입니다.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럼 예제 문제 뭐냐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는데 4차, 2차 상수항이니까 보기차식 맞죠? 그런데 곱해서 1 나오고 더해서 1 나오는 친구를 찾지 못하겠단 말이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곱 빼기 제곱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일단 우리가 그 한 4개짜리 인수분해할 때 완전 제곱식 빼기 제곱꼴 제곱 빼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완전 제곱식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 2차항을 적절하게 쪼개줄 건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항상 2차항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완전제곱식이 있다고 하면은 요 가운데 들어가는 친구의 부호는 항상 두 개가 나오죠. 완전제곱식에서 요 가운데 들어가는 2ab 자리에 오는 친구의 부호는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뿔마가요. 그러면 여기서도 뿔마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정하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빼기 제곱골 이렇게 나오게끔 바꿔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려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요렇게 해야 완전제곱식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x제곱이었는데 내 맘대로 x제곱을 더한 거죠. 그럼 뒤에서 뭐 해주면 돼요? 빼기 x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쁘게 어떻게 묶입니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의 제곱꼴로 묶이죠. 그럼 우리 뭐 쓸 수 있는 거야? 반갑다 친구야? 제곱 빼기 제곱 합차공식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합차공식 쓰면은 인수분해 바로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한 번은 x를 더하고 한 번은 빼주시면 인수분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x제곱 한 번은 x를 더하고 x부터 쓰는 게 예쁘니까 선생님 x부터 썼어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x자로 인수분해 해주시거나 아니야 나는 t 치환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바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돼요 그러면 합차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게끔 이 차항을 적절히 쪼개서 완전제곱식 빼기 제곱수꼴 혹은 제곱 빼기 완전제곱식꼴로 바꿔주셔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차식에 대한 수진의 호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솔루션. 자, 저 보기차식에서 딱 보는 거예요. 25와 9를 곱해서 25와 9가 만들어지는 친구를 조합해서 내가 226을 만들 수 있느냐? 마이너스 226 만들 수 있죠. 자, 어떻게 만들까요? x자 인수분해 할 거예요. 선생님 칙 한번 다시 써줄게요. 25x 4제곱 마이너스 226 x제곱 플러스 9라는 식이 있을 때 자, 25, 1, 그 다음에 1, 9 여기 1, 그 다음에 45, 225 자, 그러면 마이너스 226 만들기 위해서 둘 다 마마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자, x 대신에 누구 넣는 거예요? x제곱을 넣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치환을 안 하고 바로 했네. 여러분들 치환 안 해도 따라오실 수 있죠? 25에 x 대신에 x제곱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x 마이너스 9, 제곱 마이너스 9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수분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 집요하게 끝까지 파헤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친구 모두 무슨 공식 쓸 수 있어요? 반갑다 친구야? 합차공식 쓸 수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합차공식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은 5x에다가 1을 더하고 한 번은 5x에다가 1을 빼주죠. 자, 이 친구는요. 한 번은 x에다가 3을 더하고 한 번은 x에다가 3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어디 있어요? 단 뒤에 있죠. 단 뒤에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A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A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B가 마3이구나. 그 다음에 C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C가 1이 되고 D가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의 값은 3에서 빼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1 빼기 1 더해주면 8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덧셈으로만 이루어진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부호가 상관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A와 C의 부호를 반드시 따져주셔야 맞는 답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빼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무의식으로 덧셈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빼기 같은 거 잘 꼼꼼하게 문제를 읽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기차식 푸는 방법 선생님 아까 치환 안 하고 풀어드리긴 했는데 치환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하게 되면 25t제곱 마이너스 226t 플러스 9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x자로 인수분해 하던 거 그 형태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t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뭐예요? x제곱이죠? x제곱 자리에 t 자리에 x제곱을 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차식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요 합창공식 이용하는 거 그거까지 기억을 해두셨다가 문제에 잘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자, 세 자연수 ABC에 대하여. 자, 요런 거 중요하죠. 세 자연수 ABC에 대하여 x에 대한 두 2차식의 공통인 인수가 x 플러스 c일 때 ABC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선생님이 또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해봤죠. 그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따끈따끈하다, 따끈따끈한, 아주 따끈따끈한, 자, 무려 25년 3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능어대 시험이랑은 어떤 게 연관이 되냐면 25년도에 25년도 문제 중에서 20번 문항이 있었어요. 25년 문제 중에서 20번 문항, 글씨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써드릴게요. 25년도에 20번 문항에서 우리가 그 공통인 인수를 이용해서 2차식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랑도 좀 유사한 유형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자연수 ABC가 있을 때 식에서 보면 A가 여기 하나 있고요. B가 여기 있고요. C가 여기 있습니다. 미지수가 정말 많죠.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단서를 이용해서 충분히 미지수의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걸 이용해 줄 거냐? 상수항을 이용해 줄 거예요. 인수를 x 플러스 c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요 c라는 값이 곱해서 27, 곱해서 18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c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C는 27과 18의 공약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C는 27과 18의 공약수다. 자, 그러면 27과 18의 공약수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약수 구해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약수 구하실 건가요? 아니죠.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자, 수진해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자,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공배수는요? 깜짝 퀴즈. 그렇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시간을 좀 절약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27과 18의 최대 공약수 누구예요? 9죠. 그럼 우리는 9의 약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9의 약수는 1, 3, 9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C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친구가 13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C가 3개나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3개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불친절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나눠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차근차근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C가 1인 경우, 3인 경우, 9인 경우 세 가지를 모두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C가 1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써줄게. 첫 번째 C가 1인 경우예요. C가 1인 경우면 첫 번째 주어졌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7이라는 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1이랑 곱해서 27 나오는 수 27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a는 1 더하기 27을 해서 a의 값은 2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8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면 자, 곱해서 18 나오려면 x 마이너스 18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7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b 마이너스 17 가능한가요, 여러분? 아까 우리 조건 뭐 있었어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7이라는 건 조건에 맞지 않는 답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래서 c가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C가 3이라면 그러면 첫 번째 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7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 그럼 곱해서 27이 나오려면 x 플러스 9가 와야 되겠죠. 그럼 이때 a 값은 얼마입니까? 3 더하기 9를 해서 12가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 식입니다.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8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면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나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3 더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3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도 조건에 맞지 않는 답이 되겠습니다. C가 3이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유력 후보죠. 마지막 유력 후보입니다. 누가 돼야 되겠어요? 9가 돼야 되겠죠? C가 9라면 자리가 없어서 좀 옆쪽에다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7이 x 플러스 9를 인수로 갖는다. 그러면 27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3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그렇죠.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8이 x 플러스 9를 인수로 갖는다.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8이 나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9 마이너스 2에서 7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뭐였던 거예요? a는 12, b는 7, c는 9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값은 a, b, c의 합이기 때문에 자, a, b, c의 합은 여기다 써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은요. a가 10이고요. b가 7이고요. c가 9여서 더해주면 28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C가 1일 때, 3일 때, 9일 때로 조건을 나눠서 풀어주실 수 있어야겠고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 ABC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까지 판단을 해주셔야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길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거 공통인 인수 찾는 문제 이용해가지고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이 우리가 준비했던 문제랑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응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용하는 힘을 길러야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말했던 그런 수진의 호흡 같은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풀이 영상 잘 봐주셨나요? 자, 선생님 항상 쿠키 영상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쿠키 영상은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 이제 수연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수연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학교 포스터인데요. 수학의 정비례처럼 노력도 정비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친구가 산을 올라가고 즐겁게 내려오는 그림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포스터인데 이 그림 왜 준비했냐?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정말 힘드시잖아요. 노력 많이 하고 하는데 자, 우리의 그런 노력이 뭐에 정비례한다? 자, 시험 성적이 노력에 정비례한다. 시험 성적은 노력에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시험 성적 이번에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비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 시험 성적 잘 나오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